법학개론 13주차 마지막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 배임죄부터 재산죄 나머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가 기본 범죄가 되며 가중범죄로서 업무상 배임죄, 독립범죄로서 배임수재죄, 증죄죄가 있습니다.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입니다. 이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란 반드시 대리권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때의 사무는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 보존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경우도 타인의 사무에 포함이 됩니다. 배임죄의 사무는 재산상 사무에 제한됩니다. 사무 처리의 근거가 된 법률행위가 법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처음부터 신인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연의 처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주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를 할 것이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첩계약은 민법상 무효이므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계주가 개원으로부터 받은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이때 계주에게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배임행위란 타인의 사무 처리에 있어서 본인과의 신뢰관계를 위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기업의 영업 비밀을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직원이 경제적 대가를 얻기 위해 경쟁업체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배임 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재산상 손해의 유무는 법률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직원이 상환 능력이 의심스러운 채무자에게 실제로 대출금을 추가로 교부한 경우 새로운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상환되도록 약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보아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배임죄에 있어서 수개의 배임, 업무상 배임 행위가 있더라도 피해 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배임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합니다. 부동산 이중 매매에 있어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매도인이 제1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제2 매수인에게 이중 매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제1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은 단계에서 제2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 실행의 착수 시기는 제1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때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며 제2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때 제2 매수인에게 이전해 주는 것이 이행 불능이 되므로 이때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합니다.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배임죄의 공동정범 또는 공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 수재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 수재죄의 주체는 배임죄와 달리 타인의 재산상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하며 이때의 업무는 위탁받은 본인의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범위의 사무까지 포함이 됩니다. 배임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의 한음에 반해서 배임 수증죄의 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라고 하여 재물도 객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수 시기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한 때의 배임수재죄의 기수가 성립합니다. 범죄로 취득한 재물은 반드시 몰수하여야 하는 필요적 몰수가 되겠습니다. 배임 증제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 수재죄와 배임 증제죄는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습니다.
작물죄를 살펴보겠습니다. 작물죄의 경우 작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작물죄가 기본 범죄이며 업무상 과실, 준과실 작물죄가 가중 범죄가 되겠습니다. 재산죄에 의해 영득한 재물이 작물이 되겠습니다. 작물은 재물이하며 재산상 이익이나 권리는 작물이 될 수 없습니다. 본범은 재산범죄야 하며 비재산죄로 인해 취득한 재물은 작물이 아닙니다. 뇌물이나 도박자금은 재산범죄에 규정되어 있는 본범이 재산죄가 아니므로 작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작물은 재산죄에 의해 영득한 재물 그 자체이거나 물질적 동의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작물죄의 본범은 구속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을 갖추면 족하며 책임까지 있을 것을 요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책임 무능력자가 절취한 재물도 작물이 되겠습니다. 횡령한 돈이라든가 절취한 리프트 탑승권 같은 재물도 작물이 성립되겠습니다. 컴퓨터 사용 사기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이므로 이로부터 생긴 재물은 현금은 작물이 아닙니다. 작물죄는 작물죄의 행위 태양은 작물에 대한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입니다. 주체는 본범의 정범을 제외한 모든 자가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본범의 정범은 작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본범의 공범은 작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작물의 취득은 작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물의 양도는 작물의 인정을 알지 못하고 취득하였다가 후에 이 사정을 알면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양도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작물을 알면서 취득할 경우에는 작물 취득죄가 성립됩니다. 작물을 장소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작물 운반죄가 되겠습니다. 작물을 운반한 자가 이를 계속해서 보관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작물 보관죄만 성립합니다. 작물의 경우 상습 작물죄의 규정이 있고 업무상 과실, 중과실 작물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과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과실 작물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가중범죄로서 특수손괴, 중손괴, 손괴취소상죄가 있습니다. 손괴죄는 영득죄가 아닌
회계죄이며 손괴 외의 은닉도 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도 처벌 규정이 있어서 처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수손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경계침범죄는 경계표를 손괴, 이동 제거,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의 경계는 법률상 정당한 경계가 아닌 사실상 현존하는 경계를 말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와 강제집행 면탈죄가 기본 범죄이며 중권리행사방해죄가 가중범죄가 되겠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타인 점유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권리행사 방해죄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에 제한됩니다. 자기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됐을 때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점유강치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 물건을 강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타인 점유 자기 소유물에 대한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준점유강치죄는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대해 재물탈환을 한 것, 체포면탈, 죄적인멸의 목적으로 폭행,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타인 점유 자기 소유물에 대한 준강도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제집행 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손괴, 은닉, 허위양도, 허위채무 부담함으로써 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집행 면탈죄의 객체는 재산이며 이를 손괴, 은닉, 허위양도, 허위채무 부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 족하며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에 있을 때에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의 외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위에 해당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죄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사회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